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장처장님,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것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 공여자가 있고 뇌물 수여자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인데 이번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북한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용도로 200만 불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 수혜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방북을 하게 될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불 대북 송금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의율이 된다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검찰이 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다라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재판, 그리고 위중교사 혐의, 게다가 이제 쌍방울 이것 만약에 추가 기소가 된다면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날짜가 더 많아지고 당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참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3개의 재판을 병행을 하면서도요, 어쨌든 당을 잘 이끌어왔고 또 그 결과로서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총선 국면과 비교해서 되는 평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론은 이걸 최대한 법정에서 소명을 잘 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 몰래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일단 여권에서도요, 저의 지적이 아니라 과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는 지금 총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좀 최초의 단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임명된 사건 자체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이나 그리고 이 당시에 누구였죠? 최문순 전 경기도지사를 같이 동행시켰습니다. 강원도지사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예. 네, 이때부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대선 행보를 위해서는 나의 독립적인 남북 관계를 위한 행위가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직위죠. 평화부지사라는 직위까지 만들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이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임명된 평화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이 대북 관계된 활동들을 했을 것이다.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과연 이렇게 대북 송금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최종 수혜자가 되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시작점을 누가 했는지만 봐도 이 사건은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정답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 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본인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겠냐, 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물으니 다시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죄가 판단이 되면 직을 상실할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설이 좀 대립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법학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글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장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 이재명 대표와 그 총선을 두고 이 맞대결을 한 이 장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맞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저 형사 피고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앞으로 이 정치인 한동훈의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야인으로 있는다라면 앞으로 그냥 지켜만 봐도 될 일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은 만약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형사 그 소추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자신이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력을 저렇게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은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냐면요. 제가 이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가 있었던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판결 직후에 나왔던 메시지는 이 판결과 관련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집필하는 후원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근데 이 시점이 되게 오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사 피고인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생각까지. 김윤수 대변인님, 뭔가 좀 이렇게 점층적으로 생각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좀 기류를 보다가 반응이 좀 좋으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내는 데는 뭐든 간에 이유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속내까지 제가 뭐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본인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데 뭐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행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 형국에서 대야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내 단합과 또 화합도 같이 소리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일단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민주당에서는요. 방어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혹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지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 처리, 이 법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오죠.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이따가 우리가 원구성 얘기도 할 거지만 법사위원장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특검 추진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어막을 좀 세워놓으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법사위원장 가져오는 거랑 이것을 방어하는 거하고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다. 예. 저희가 그 법사위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관례상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잖아요. 예. 근데 이 관례의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헌법상 부여된 거부권이라는 그 상권 분립의 취지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자제하셨을 때 그 전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관례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민주화 이후에 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4분께서 16번을 행사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14번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사위의 견제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봤자 어차피 정쟁만 일어나고 그 정쟁으로 인해서 다른 법안들까지 민생 법안까지 잠기는 어떤 그런 안 좋은 폐해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상황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특검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사실 전략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검 하면은 국민들 피로도도 있고 네. 또 특검의 무게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특검의 카드를 저희가 언급을 하는 순간부터 수사 당국도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박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 전략적으로는 이 특검 카드도 같이 가져가지만 실제로 특검법을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에 넘어서 특검도 물론이지만 탄핵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검사 탄핵에 넘어서 이제는 판사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승원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판사를 보면서 이런 재판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글을 오기 전에 봤는데요. 이제 뭐 이승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김승원 의원이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 술자리 회유라든지 뭐 고위 검사 출신 전직 변호사의 회유라든지 또 공범으로 일컬어지는 쌍방울의 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넋두리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또 일각의 의견인 것이고 또 특검이라든가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게 어떤 재판이 그 결과가 나오면요, 판사에 대한 뭐 비판이 있고 이런 거는 뭐 항상 있었던 왔던 일이긴 하지만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판사를 비판하고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도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단계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야당이 격앙되는 거다라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 정도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뭐 특검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예. 그 사례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1심 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은 존중해야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또 지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신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상에 어떤 절차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소심 절차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만 들어볼까요? 네, 전 이재명 그 현재 당대표가 이 대북 송금건이 얼마나 본인에게 큰 리스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항 이 위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가 연결되었었을 때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얼마나 큰 형량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이 재판을 사법 지연을 상당히 시켜왔고 또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금 이제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본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서 법사위까지 무조건 무리수를 두면서 가져가겠다는 건 역시 사법 지연을 시키겠다는 의도이고 이 의도에는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또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건 역시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대통령이 되어야 이러한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판단 안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원구성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